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남국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미국, 일본 순방을 마쳤습니다. 언론은 긍정, 부정 평가가 엇갈렸으며 귀국 후 본 예산 처리 검찰청 폐지 등 개혁 입법이 정기 국회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15,000개 증가에 그쳐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고용 감소의 원인으로 청년 인구 축소와 일자리 미스매칭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대출 시장에서 전체 은행 대출 금리는 8개월째 하락했지만 주택담보, 전세자금, 신용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세입니다. 일부 은행은 신규 대출 제한과 접수 중단에 나섰습니다. 10월부터 폐업, 경영난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금융, 고용, 복지를 연계한 맞춤형 복합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협력해 폐업, 채무 조정 등 위기 상황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희건설 사태를 계기로 정부 국회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매도 청구 요건인 토지 확보 비율을 현행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허위 광고와 자금 유용 처벌 강화, 업무 대행사 등록제 등 정부는 하반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치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3박 6일간의 미국,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진 만큼 외교적 시험대이자 실용 외교 노선의 첫 무대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동맹 신뢰와 경제 안보, 기술 협력 확대를 논의했으며 필라델피아 조선소 행사에서는 한미 조선 협력을 미래 전략 동맹의 상징으로 강조했습니다. 언론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한겨레, 중앙일보 등은 실용주의 외교에 긍정적 평가를 했고 대통령실은 극적 반전이 있는 화제작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 세계일보는 북핵 통상 문제와 공동성명 부재를 지적하고 진짜 청구서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향후 협상력과 운영이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귀국과 함께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된 장동혁 의원과의 협치구도 형성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 여당 대표와 대통령은 입장이 다르다며 당연히 대화는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장 대표와의 직접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산업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임금 근로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고작 15,000개에 늘어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기 둔화와 건설업 부진, 청년층 고용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장기화된 건설 경기 침체와 수출 내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건설업 일자리는 15만 4천 개 줄어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제조업과 도소매업도 각각 12,000개, 8,000개 감소했습니다. 20대 이하와 40대 일자리는 크게 줄었으나 60대 이상 고령층은 19만 7천 개 늘어 고용 구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 고용 감소의 원인으로 청년 인구 축소와 일자리 미스매칭을 지적합니다. 청년 선호 직종은 대기업, IT 업종이지만 채용 수요는 중소, 제조업에 몰려 취업 포기가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업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고용이 위축되고 20대에서부터 40대까지의 일자리 감소가 이어지며 고용 시장이 구조적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 소식입니다. 최근 대출 시장에서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 시장에서 전체 은행 대출 금리는 8개월째 하락 중이지만 주택담보와 신용대출 등 일부 주거 관련 대출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 신규 대출 금리는 연 4.06%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기업 대출 금리는 4.04%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가계대출은 4.02%로 0.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은 각각 0.03%포인트, 0.04%포인트 올라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는 5.34%로 한 달 새 0.31%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대출 억제가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금융 소식입니다. 10월부터 폐업,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은 금융, 고용, 복지를 연계한 맞춤형 복합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맞춤형 복합 지원은 서민금융, 채무조정 신청자의 공공 마이 데이터를 활용해 고용복지 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50대 자영업자 A씨의 경우 햇살론 15 신청 과정에서 공공 마이 데이터를 통해 사업소득 정보를 확인한 상담사를 통해 긴급 복지 지원과 공적 급여 등 복지 제도까지 연계해주는 종합 지원을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10월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맞춤형 복합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등과 협력해 폐업, 채무 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소식입니다. 장기간 지연되고 있던 지역주택조합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희건설 사태를 계기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공사비 부풀리기, 토지 확보 지연, 조합 운영 불투명 등 문제로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와 국회는 법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내용으로는 공사비 증액 시 승인 의무화, 토지 확보 요건 완화, 허위 광고 처벌 강화, 조합 자금 유용 처벌, 전문성이 결여된 업무 대행사를 배제시키는 업무 대행사 등록제 도입입니다. 특히 조합 임원이 차명으로 해당 사업의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임원으로 들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비리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전용기위원 주최 정책 세미나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는 사업 장기화로 늘어나는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에서 26만 명이 참여해 15조 원이 투입됐지만 절반 이상이 인가를 받지 못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과 불투명한 운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제도 개선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민 주거복지의 희망이 얼마나 회복될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8월 넷째 주 주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속되는 경제와 제도 변화 속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이슈들을 앞으로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는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